자, 디지털 타임즈 기사고 월세 시대 왔다고 무슨 말이야? 서울 세입자들 다시 전세로 눈 돌린다 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떨어지자 전세 자금이 부족해서 상급지로 옮겨가거나 주택을 옆에 가지 못했던 수요들이 이제야 전세 금리가 떨어지니까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이 2달 연속으로 60%를 넘어섰다. 자, 전체 임대차 거래 중에서 전세 거래의 비중이 60%를 넘어선 게 2달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전에는 어땠는가? 그전에는 전세 비중이 50%가 안 넘을 때가 있었거든요. 언제? 작년 12월 달에. 전체 임대차 거래 중에서 전세 거래가 절반이 안 되었고 월세 거래가 안 늘어났었습니다. 그걸 보고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 이제 전세는 끝났어. 이제는 월세 시대가 도래했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다시 전세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월세 거래는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가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6%대를 훌쩍 넘어섰던 고금리 시대가 도래해 이자 부담에 월세를 찾는 수요가 늘었다가 최근에 금리가 다시 내리면서 다시 전세로 눈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매매시장처럼 급전세 위주의 거래가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순수 전세 계약건은 서울 같은 경우에 61.2%를 차지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지난 3월 달에는 61.5%였고 4월 달에는 61.2%, 2달 연속으로 60%를 넘어선 수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는 어땠느냐? 작년 12월 달에는 전세 거래량이 47.7%까지 절반이 채 안 되죠, 그죠? 나머지는 뭐였느냐? 월세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전세 거래 비중이 47.7%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61%까지 올라왔단 말은 거의 뭐 4%, 15% 가량이 더 증가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이유를 여기서는 지금 금리, 전세 자금 대출 금리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한때 월세 비중이 전세 비중을 역전할 정도로 월세 수요가 많았으나 최근 집값 하락과 함께 전세 가격도 크게 떨어지면서 급전세 위주로 거래가 증가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6%를 넘어섰던 전세 자금 대출 금리는 현재 3%대 후반에서 4%대 중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그런데 월세, 그 전세를 월세로 돌렸을 때 전월세 전환율은 지금 3월달 기준으로 약 4.8%거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4월 달에는 4.9%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자,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 내는 게 월세를 내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 더 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6%대 이럴 때 6%, 7% 가고 그럴 때는 월세가 훨씬 더 싼 주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형태였죠. 그죠? 그때는 그 전월세 전환율이 4% 중반이었으니까 4% 중반 정도였는데 그 전세 자금 대출 금리는 6%를 넘어서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그거는 전세 자금 대출 금리를 갚는 것보다는 월세로 집주인에게 직접 월세를 주는 것이 더 싸게 치니까 월세로 수요가 빠졌다는 것들이죠. 그런데 금리가 좀 내려오니까는 그 월세로 빠졌던 수요들이 다시 전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죠?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주거 비용 부담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 이전에 저금리 시대 그 대출금리, 전세자금 대출금리 2%, 3% 이런 시절과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때보다는 높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전세 가격도 많이 내려오는 상황이고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많이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전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전세 거래가 늘면서 최근 전세값 상승 지역이 늘고 있다. 요거거든요. 전세값 상승 지역이 늘고 있다. 거래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매매 거래든 전세 거래든 동일합니다. 거래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저가 금매는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그 저가 금매가 빠지고 나면은 그 다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호가에서 거래가 되겠죠.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매매든 전세든 동일합니다. 거래 절벽일 때는
가격이 하염없이 떨어지겠죠. 받아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거래가 된다는 이야기는 저가 금매가 빠졌다는 이야기고 한 단계 올라간다. 그래서 전세값 상승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 비중이 앞으로 계속 커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전세값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죠. 전세값은 물량에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물량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정책적 공급 물량, 그리고 물리적 공급 물량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리적 공급 물량은 신축 입주를 말합니다. 정책적 공급 물량은 거래 절벽의 시기에 매매를 하고 싶은데 매매가 안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갖다 전세 돌리는 경우가 많겠죠.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적 공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지금 하반기에 이제 역전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전세값이 오르고 있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2년 전 고점에서 계약된 물건의 재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역전세난이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 문제로 전세 수요가 감소할 수 있을 거다라고 부동산 114 수석 연구원님께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요거하고 같이 보실 게 요거거든요. 주담대 전세 대출 금리 3%대가 하락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금리 하단이 3%대로 내려앉았다. 약 1년 3개월 만에 금리 하락과 부동산 거래 회복으로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7개월 만에 증가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그러면 얼마나 빠졌는지 대출금리가. 지금 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은행, KB, 신한, 하나우리의 주담대 변동금리입니다. 2일 기준 연 3.9%, 최하단이 3.9%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받을 때는 4% 초반, 4.1%나 2% 정도에서 아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규 대출을 낼 때. 기존 대출이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6% 넘어요. 아시죠? 그죠? 이전에, 그러니까 1년이나 2년 전에 신규로 대출받은 사람 분들은 아직까지도 대출금리 지금 6%대에서 놀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이 걸려야지 빠질 것 같아요, 그거는요. 근데 신규로 지금 대출을 진행하는 분들은 4% 극초반에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기사를 같이 한꺼번에 보실 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코멘트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작년에 월세 거래가 증가하면서 뭐 전세 시대가 끝나고 이제 월세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런 기사가 좀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보기 좋게 지금 다시 사람들이 전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전세가 좋아서 전세를 가는 것도 아니고 월세가 좋아서 월세를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지불할 비용을 낮게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어디인가, 그것이 매매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사람이 아닌가. 매우 합리적이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자,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금 3%대로 하락했다. 4% 언더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이 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매매 아니면 전세 아니면 월세를 선택을 해야 되는, 강제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매매를 선택하지 않고 전세를 선택했다. 뭡니까? 전세 수요의 증가죠. 그죠? 그리고 월세로 몰렸던 수요가 다시 전세로 몰려오고 있다. 뭡니까? 전세 수요의 증가입니다. 자, 전세 수요의 증가가 두 가지 원인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 절벽 시기에 매매가 안 되어서 전세로 돌릴 물건들이 이제 거래가 되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전세로 돌릴 이유가 없겠죠. 매매가 되니까. 자, 그러면 그것은 정책적인 공급의 감소, 전세 공급의 감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축 입주 물량이 적은 곳은 전세 공급이 감소하겠죠. 물리적 공급이 감소하겠죠. 자, 그러면 전세 수요는 전체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전세 공급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결국 가격은 상승한다.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든다. 가격은 상승한다. 가장 기본적인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한 가격 산정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전세 공급이 감소하는 것, 그 조건에 맞는 지역부터 전세가가 반등을 해 나갈 겁니다. 그 조건에 가장 맞는 지역이 현재는 서울입니다. 현재는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부터 전세가가 반등을 해 나갈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해서 당장의 하반기에 역전세 문제가 당장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21년도에 형성되었던 전세 가격이 워낙 비정상적으로 높았기 때문입니다. 21년도에 체결된 전세 가격이 이제 2년 만기가 지금 23년부터 시작이 되고 있죠, 그죠? 23년 시작이 되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거의 뭐 정점으로 다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사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뭐 지금 정도가 거의 정점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전세가가 이제 사람들이 수요가 전세로 몰리고 전세 가격이 상승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전세난이 당장에 뭐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워낙 2년 전에 전세 체결 계약 금액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것과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이 속도가 언매칭돼요. 매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그렇지만 하반기를 지나고 나면은 전세 가격은 좀 완연하게 상승을 보일 것이고, 그리고 역전세 문제는 어느 정도는 조금 사그라들지 않겠는가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추경호 경제부 총리께서 역전세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전세 퇴거 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DSR을 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라는 기사를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말고는 솔직히 방법이 없어요. 그거 말고는. 그래서 빨리 그런 정책들이 좀 시행이 되어서 하반기에 역전세난이 정말 피크를 칠 거라는 그런 전망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세자금 최고 대출에 대해서 DSR을 좀 완화해 주어서 세입자들이 원할 때 자기 보증금을 챙겨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사에 대해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보시면은 전세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전세 거래가 늘면서 최근 전세값 상승 지역이 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전세가가 상승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줄어들게 되면은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매매가도 같이 밀려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어디부터? 시세 차익의 기대가 큰 핵심지 서울부터 먼저 상승을 해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한 원인으로 서울이 상승을 해나간다면은 그 여파가 주변으로 퍼져나가겠죠. 수도권 전체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 광역시로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상승장에서 원리는 대충 다 알고 계실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첫 번째 기사는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